고차 필터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1차 필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1차 필터는 분모, 분자가 각각 s에 관한 1차식, 선형식이어서 바일리니어 펑션이라고도 불립니다. 1차 필터는 1개의 실수 폴과 1개의 실수 제로를 가질 수 있는데 폴과 제로 중 어느 것이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가에 따라 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폴과 제로가 같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면 서로 상쇄되어 전 주파수 대역에서 크기 응답이 일정한 올 패스 필터로 동작합니다. 위상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올 패스 필터에서 제로가 음수 제로라면 폴과 제로 주파수를 중심으로 위상이 180도 떨어지게 되는데 폴 제로 주파수 부근에서는 비교적 선형적인 위상응답을 갖기 때문에 파형을 왜곡 없이 지연시키기 위한 딜레이 회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차 필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이 신호가 통과하는 대역인 패스밴드와 신호가 통과하지 않는 대역인 스탑밴드 경계 주파수를 정의하고 패스밴드에서의 크기 응답의 변화폭, 패스밴드 리플과 패스밴드와 스탑밴드 크기 응답 차이, 스탑밴드 어테누에이션이 주어집니다. 윈도우가 충분히 여유로운 경우 1차 필터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트랜지션 밴드 폭이 좁아지면 2차 이상의 필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차 필터들의 조합으로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 있지만 설계의 자유도가 충분하지 않아 임의의 고차 필터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 필터를 구현하고자 할 때 수직 수평축을 선형 스케일로 그려보면 1차 로우 패스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갖습니다. 오메가 제로에서의 크기는 DC보다 반드시 3dB 작으며 트랜지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정하여져 있어 스탑밴드 경계를 침범하여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기울기를 보다 급하게 만들기 위하여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추가하여 2차 필터를 형성하면 다음과 같이 스탑밴드 경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지만 오메가 제로에서 6dB 감쇄가 일어나서 패스밴드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전달 함수 식에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캐스케이드된 두 1차 필터의 전달 함수는 S의 1차 항의 계수가 반드시 상수항의 계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가 제한적입니다. 2차 이상의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함께 사용됩니다. LC 필터를 설명하기 전에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직렬 또는 병렬 연결된 회로인 LC 공진 회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인덕터의 임피던스 JωL과 캐패시터의 임피던스 JωC분의 1의 합으로 구하여지는데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인덕터의 임피던스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를 주파수에 따른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에서 인덕터의 임피던스와 캐패시터의 임피던스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직렬 공진 회로의 임피던스는 0이 되며 어드미턴스는 무한대가 됩니다. 이때의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임피던스에 J가 곱하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복소수 전압전류 관계로부터 전압이 전류 위상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LC 병렬 공진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인덕터의 어드미턴스 JωL분의 1과 캐패시터의 어드미턴스 JωC의 합으로 구하여지는데 직렬 공진 회로와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LC분의 1에서
두 어드미턴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 공진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는 무한대, 어드미턴스는 0이 됩니다. 병렬 공진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게 됩니다. 수동소자로 필터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 하나가 엘리멘트를 직렬, 병렬을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레더 구조입니다. 이때 각 엘리멘트는 RLC 개별 소자 또는 이들의 직병렬된 부분 회로일 수 있습니다. 앞서 RC 회로 설명에 사용했던 예제들도 레더 구조에 속합니다.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하나씩 사용된 레더 구조는 2차 필터를 구현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인덕터가 인력과 출력 사이의 직렬로, 캐패시터가 출력의 병렬로 연결되어진 회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의 주파수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오메가는 0일 때 크기가 1이며 오메가가 무한대로 커질 때는 0으로 수렴하는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인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일 때는 분모항이 0이므로 전달 함수 크기가 무한대가 되어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못합니다. 유사하게 캐패시터가 직렬로, 인덕터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오메가는 0일 때 크기는 0이며 오메가가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1에 접근하는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인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일 때는 분모항이 0이므로 전달함수 크기가 무한대가 되어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한 LC 회로는 이상적인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대한 설명으로 이러한 회로는 실질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저항이 포함된 RLC 회로를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덕터를 구현하는 코일에 사용된 도선의 저항이 인덕터와 직렬 연결된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RLC 로우 패스 필터의 전달 함수는 분모가 S에 관한 2차식이며 분자는 상수항으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2차 로우 패스 필터가 됩니다. 이때 분모의 상수항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탑 밴드에서는 크기 응답이 마이너스 40dB per 디케이드로 감소하게 되며 여기에서 S의 1차 항의 개수는 상수항과는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개수에 따라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의 주파수 응답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유사하게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로 배치된 다음과 같은 RLC 회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분모항은 왼쪽의 회로와 동일하게 구하여집니다. 반면 원점과 마이너스 L분의 R에 제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0일 때는 전달함수 크기가 0이며 주파수가 무한대일 때는 1인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로우패스 필터와 마찬가지로 컷오프 프리퀀시는 공진 주파수로 결정되는데 이때 스탑 밴드에서는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40dB per 디케이드로 감소하게 됩니다. 공진 주파수 주변의 주파수 응답은 1차 항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전달 함수 분모 분자가 S에 관한 2차 항인 일반적인 형태를 두 개의 2차식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쿼드 필터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항은 회로의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결정하며 S의 1차 항의 개수는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Q와 오메가 제로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바이쿼드 필터는 분자의 차수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자항이 상수인 경우 대략적인 보대 플러스로 주파수 응답을 스케치하면 포를 지날 때마다 20dB per 디케이드씩 감소하여
로우 패스 필터가 됩니다. 분자가 S에 관한 1차인 경우에는 폴 위치에 대한 제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주파수 응답이 달라지는데, 특히 제로가 두 개의 폴보다 낮은 주파수에 있는 경우에는 두 폴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는 밴드패스 필터가 되며, 이와 같은 주파수 응답에서 통과 대역의 폭을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분자가 2차인 경우에도 폴과 제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주파수 응답이 달라지는데, 특히 지로가 두 폴 바깥쪽에 각각 하나씩 놓인 경우에는 밴드패스 필터를 형성하며, 두 개의 지로가 모두 두 폴 사이에 놓인 경우에는 두 폴 주파수 사이의 신호를 차단하는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됩니다. 복소수 폴인 경우 응답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전달 함수의 폴은 근의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일반적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복소수입니다. 이를 S평면에 표시하였을 때 원점에서 폴까지의 거리를 내추럴 프리퀀시 n이라고 하며 고유 진동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실수부가 의무 방향으로 클수록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율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진동하는 주파수로 노멀라이즈한 감쇄율을 댐핑 팩터라고 합니다. 댐핑 팩터의 역수를 퀄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팩터, 퀄리티 팩터는 전달 함수 계수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계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복소수 폴의 위치에 따른 크기 응답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복소수 폴에 대하여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녹색과 보라색 폴은 같은 오메가 n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폴은 이들보다 작은 오메가 n 값을 가집니다. 폴의 의무 실수부와 허수부의 비율, 즉 실수축과의 각도가 Q 값을 나타내는데, 노란색 폴과 보라색 폴은 동일한 Q 값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 폴이 이들보다 높은 Q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부 값은 2Q분의 오메가 n이 되는데, Q분의 오메가 n을 밴드위스, 대역폭이라 하고, 녹색과 노란색 폴은 동일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으며, 보라색은 이들보다 높은 밴드위스를 가집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종합하여 분자에 S항이 없는 로우패스 필터의 크기 응답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녹색 폴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로우패스 필터 컷업 주파수가 오메가 n으로 주어지며, 컷업 주파수 전 오메가 d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이 피크의 높이는 저주파 대역에서의 크기에 비하여 큐브의 높은 값이 됩니다. 녹색 폴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라색 폴의 응답을 상대적으로 그려보면,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컷업 주파수가 녹색과 동일하며, 허수부가 작기 때문에 오메가 d가 더 낮아 더 낮은 주파수에서 피크가 나타나며, 녹색보다 Q가 낮기 때문에 피크 높이도 낮습니다. 노란색 폴에 대하여 응답을 구하여 보면, 오메가 n이 낮아 컷업 프리퀀시가 낮으며, 허수부가 작아 피크도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란색과 Q가 같기 때문에 피크 높이는 노란색 폴과 같게 됩니다. 분자항이 S에 관한 1차 식이어서 밴드패스 필터를 구성하는 경우 크기 응답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녹색 필터의 크기 응답이 다음과 같을 때 중심 주파수는 오메가 n이 되며, 밴드위스는 피크 값에서 3dB 감소한 주파수, 즉 크기가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양쪽 주파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필터는 오메가 n은 작지만 밴드위스가 녹색 필터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라색 필터는 녹색과 오메가 n이 같기 때문에 중심 주파수가 같지만 밴드위스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녹색 필터보다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통과시키는 필터로 동작합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출력의 시간에 따른 파형으로 분석하는 것을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흔히 스텝 입력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데 이를 스텝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2차 로우 패스 필터의 스텝 레스폰스는 전달 함수의 스텝 파형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 s분의 1을 곱하여 ys를 구하고 이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오메가 d로 주어진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진동의 진폭이 시그마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시간이 지나면 1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구분하여서 설명하는데, 입력이 가해진 직후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를 슬로잉 단계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값을 초과하여 피크에 도달하는 과정을 오버슈트라고 하고, 진동하는 과정을 링잉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진폭이 감소하는 과정을 세틀링 과정이라고 하며,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진동의 진폭이 0에 도달한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버슈트 피크까지 걸리는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하며, 최종 값의 10%에서 90%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가하여진 시점에서부터 출력이 최종 값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진동의 진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들 값들은 전달 함수 개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댐핑 팩터가 0인 경우에는 Q가 무한대이며 폴이 J오메가 축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진폭으로 무한히 진동하게 됩니다. 댐핑 팩터가 클수록, 즉 Q가 작을수록 허스부에 비하여 실스부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동에 비하여 진동의 폭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대략 댐핑 팩터가 0.7보다 크면 오버슈트가 없이 최종값까지 단조 증가하는 파형을 갖게 됩니다. 댐핑 팩터와 세틀링 타임 및 피크 타임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면, 댐핑이 클수록 궁극적으로 세틀링 되는 시간은 감소하지만 피크 타임이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